지난 시간에 이제 금년도 수시 합격한 학생들 내신 분포를 갖다 분석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제 금년도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과 불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계열별로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학습했던 도서나 강의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의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갖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과, 인기학과의 경우, 특히 의예과나 이런 데 있죠. 학과의 경우에는 예년 내신 등급컷안에 대부분 좀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바라보는 내신 등급컷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이 높냐? 그건 아니고요. 각 대학별로 바라보는 내신 등급컷이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36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일반고 2.0등급을 저희가 합격을 시켰거든요. 1차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2.0등급인 학생이 다른 학교에 넣었으면 됐을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의대에 대한 그 합격 삼포도를 제가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공개한 적이 있었죠.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 1등급 초반보다는 1등급 중후반이 더 많았고 1등급 중후반보다는 2등급 때가 더 많았죠. 2등급 때는 물론 뜻먹고 자사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가천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좋으면 1.8에서 2등급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그걸 갖다 증명을 해봤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그 학교들의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바라보는 어떤 내신에 대한 등급컷이 있죠. 이걸 갖다 잘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대학들이 발표하는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걸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비율을 보면은 대학 어디가에 발표하는 50% 것과 70% 것이 이게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를 대략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건 50% 것이 일반고다, 이건 70% 것이 일반고다, 이런 걸 갖다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걸 갖다 분석을 하는 것이 요 안에 내신만 들어간다고 하면 요 안에 내신이 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학과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한 내신 등급칸에 들어갔어야지만이 대부분 좀 합격을 했다. 이게 보여지죠. 그럼 내신이 절대적이냐? 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내신이 대학들이 바라보는 내신 등급컷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지지난번 이제 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바라보는 그 평가 관점,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는 책자, 금년도에 발표했죠. 여기서 보면은 내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심화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고,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여부와 전문교과 이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특이었죠. 그 다음에 내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중요한 것은 대학이 바라보는 내신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다음에 들어갔다고 한 내신보다는 심화 과목 이수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이것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대 의예과 수시 일반 전형 경쟁률이 14.58대 1인데 50% 것이 1.18이었는데 저희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금년도에서 1.1대까지 합격을 했다. 울산대 의예과의 경쟁률은 50% 것이 1.09였고 그랬는데 물론 70% 것은 이보다 낮았죠. 근데 저희도 이제 1.1등급 때까지 이제 합격을 했죠. 울산대 의대. 고대 의대 같은 경우에 학업 우수형 경쟁률을 보면 50% 거의 1.47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반고가 저희가 1.3등급 때까지 합격을 시켰는데 이런 분포들을 갖다 보면은 아무튼 예년 내신 등급칸에 대부분 들어가야지만이 합격을 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성균관대 의예과 경쟁률이 25.5대 1이었죠. 근데 50% 것이 1.09였죠. 근데 성균관대 의예과 합격자들은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의 대부분은 고급 수학과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을 다 이수했죠. 그러니까 1.3등급 대의 합격자는 뭐랬죠? 고급 수학과 생명과학 2와 화학 2와 물리 2를 이수하였죠. 일반적으로 생명과학 2, 화학 2만 하는데 이 학생이 더 추가로 공부한 건 뭐죠? 고급 수학과 물리 2를 이수했고요. 스스로 공부한 과정에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갖다 공부한 과정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1.3등급 대의 내신 분포를 보였지만 합격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1.0등급 대 초반 때 저희가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불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명과학도 화학투만 이수했죠. 저희가 성균관대 의예과 1단계 4명 합격했는데 4명 합격한 학생들이 1.0등급 때가 3명, 1.3등급이 1명이었는데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생명과학도 화학투만 이수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은 창체화 세특에서 심화 도서 또는 전문서적, 온라인 강의, 학술 자료 등의 심화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다. 전문서적,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죠. 전문서적을 찾아 읽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서적이라든지 심화 학습한 과정을 나타난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했고요. 불합격자들은 뭐 했다? 학생부의 도서, 강의 등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교내 활동 내용의 단순 나열과 결과만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합격자들은 심화학습과 함께 관심 분야의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 있었고요. 근데 불합격자들은 일시적 경험으로만 그친 경우가 되게 많았죠. 또 합격자들은 최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학생부가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춰 나타나 있었죠. 그런데 불합격자들은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나타나 있지 않거나 고3 학생만 나타나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저희한테 고3 때 오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부가 이렇게 저희가 또 도와줘서 된 경우가 많았는데 1학년, 2학년 때가 좀 부족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만 갖고 부족했는데 고3 학생부만 갖고 이렇게 했던 학생들은 좀 안 된 케이스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고 하시면 고3 때 들어가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1, 고2 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수단관제를 도입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확대시키겠다고 얘기했죠? 입학수단관제를 더욱더 고교학점제를 더욱더 확대시키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고교학점제라는 건 뭐죠?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과목이나 이런 과목은 A, B, C로 가니까 교과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가 벌써 줄죠.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내년에 그 교과 전형이 줍니다. 그리고 그게 뭘로 가죠? 학생부 종합으로 다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고교학점제가 늘어날수록 구조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재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은 거의 학교들마다 80-90% 정도가 재학생입니다. 재수생이나 N수생은 10%대, 그 다음에 10% 미만이거나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에서는 어떻죠? 재학생이 70%대, 재수생, N수생이 30%대지만 합격 비율은 반대죠. 3대7입니다. 3대7.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한테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이 좋으면 교과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다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학생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갖다 어디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대학 입시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모의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봐서 재수생들이 50% 들어오고 재수생들이 70% 들어오면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불안하게 느낀 학생들이 뭐 학생부 준비 안 했겠죠. 당연히 내신 관리 안 했겠죠. 이러니까 다 잠깐 논술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런 더욱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몇 배나 높은 경쟁률에서.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사실 합격률을 되게 높일 수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또 장점이 이런 거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봤더니 내가 정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그럼 학종으로는 뭐죠?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높은 대학에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내가 정시에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고1, 고2 때부터 학생부를 준비하시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열별로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은 뭐였을까? 이 학생들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어떤 책들을 읽었을까요? 이거 보시면은 자, 심화 이수 과목을 보면은 이제 어디죠? 이제 의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은 뭐 일반적으로 다 하는 과목들은 뭐 화학도, 생명과학도, 물리투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서울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연대, 중앙대, 경희대도 그렇고 뭐라고 하죠? 어려운 과목, 소수인원 습관 과목에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죠. 공동교육 과정 들으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을 들으라고 전문교과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격한 학생들 특징들은 이런 공동교육과정 고급 수학 원투,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고급 물리, 그 다음에 생명과학 실험이나 화학 실험, 강의로 그 신호 전달에 의해 인체 생리학 이런 강의들을 갖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을 이수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부의 저런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나죠. 논문을 보면 영어 논문, NCBI 논문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처방 예측 모델에 대한 논문도 읽었고요. 도서를 보면 뭐가 있죠? 선형대 수학, 확률론, 일반 물리학, 쿠비 면역학, 원서보다 먼저 읽는 영어로 생물학, 그다음 기초 내분비학, 생화학, 현대 물리학, 수치 해석학 바이블, 캠벨의 생명과학,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원, 노화 생리학, 일반화학의 기초, 맥머리의 유기화학, 마틴의 물리학학, 의학약학, 뇌 탐구 신경과학, 정신신경면학학회로 그레이즈의 부학. 어떻죠?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의 도서까지 읽었죠. 아, 저게 학생들이 읽었어? 물론 다 읽은 거 아니야. 발췌독을 했겠죠. 탐구하면서.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전문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얘기는 뭐죠? 전문서적을 읽으라는 거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공통평가요서 및 그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요서 및 평가 항목에서 교과학습을 갖다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건 교과학습의 내용은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서적을 읽어라. 그럼 이게 어떤 서적일까요? 교양도서일까요? 교양도서보다 높은 심화서적이나 전문서적을 읽으라는 거겠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과목과 이러한 도서들을 읽었죠. 활동도 보면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은 고차원적인 학습 경험을 나타내는 필수적 요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합격한 이렇게 이제 탐구 사례를 보면 양자 물리학의 터널링 효과의 자발적 돌연변이 발생에 대한 탐구, 형광 공명 에너지 전달을 이용한 세포생물학 연구와 양자 역학의 결합근남에 대한 탐구, 마르코프 체인은 세대가 거듭할 수 유전자 풀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행렬과 연관적 사례를 연구한 쥐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및 쥐단백질 연결 수용체 기전에 대한 탐구, 인체 혈당 조절 메커니즘과 미분 방정을 이용한 수학적 모형화에 대한 탐구, 아릴탄화수사 수용체 결합을 위한 PCB 구조 해석에 대한 탐구, 딕스얼파이크 검사와 벡터의 내적, 혈당 관리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 탐구,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과 항원 제지세포 기반 백신의 항암 효과 비교 탐구, 2020 노벨 화학상 관련 가이드 RNA와 상보적인 결합하는 DNA 부분을 캐스 단백질이 복합체를 형성한 후 파지의 DNA를 절단하는 기전에 대해 발표. 어떻죠? 탐구에 대한 수준도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탐구 활동이라는 것, 탐구력이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합격한 학생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치의학과도 보면 이제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과목에 이제 물론 저렇게 심화 미적분학이나 AP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공동교육과정도 역시 뭐 했죠? 고급 수학원과 고급 생명과학과 고급 화학을 했고, 강의로는 세포 및 분자생물학 특론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영어는 NCBI 논문 읽은 게 있고요. 또 치아 우식증에 따른 치순의 유전자 발현 변화에 관한 분석이 있었고, 논문을 읽었고, 감염성 신내막염 발생 고위험군 환자의 치과 시술 전 예방적 항균제 투여 양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어떤 논문들을 갖고 읽고 학습을 했고요. 심화도서에도 의학화학, 근골격 해부학,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원, 미분방정식 입문, 화학의 원리, 구강미생물학, 일반화학, 약물학,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에 대한 심화도서도 읽었죠. 또 탐구한 걸 볼까요? 그래핀의 재생의학적 이용에 대해 발표, 재생의학에 관심을 갖고 플라나리아의 네오블라스트 세포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 다변수함수 적분을 기반으로 한 종양세포 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탐구, 뮤탄수기로 유발된 치아 우식증과 유발된 치주질환 발병 기전 탐구했고요. 치과 방사선 촬영 기법 등 등각 촬영소의 원리와 정사형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 인공치아에 대한 관심으로 CNT와 MOF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탐구를 갖다 했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학계열을 보겠습니다. 공학계열에 보면은 당연히 물리토화학토의 기하,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에 수학과제 탐구, 공학 일반, 정보과학,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회로 수학쌤이나 물리쌤이나 일반 물리학을 했고, 역시 공동교육 과정으로 뭘 들었죠? 고급 수학, 고급 물리, 인공지능 수학,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로는 인공지능에 의해 현대 암호론, 파이썬 데이터 분석. 자율 동아리 조직했죠. 고급 수학 탐구 동아리 선형대수학과, 고급 물리 탐구 동아리 교류회로 공진과 전기 에너지 탐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스스로 공부한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읽었던 부분들의 논문이나 도서는 뭘까요? 관련된 영어 논문 읽고,
BCI 기술에 대한 심층 리포트와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평면의 경사각 추정에 대한 논문을 읽었고요. 도서는 기초부터 배우는 인공지능, 누구나 파이썬 통계 분석,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으로 접근하는 정보 보안, 빅데이터 앤 인공지능 위드 생물 정보학,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 IT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입문. 도서도 어떠죠? 되게 깊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서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양 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을 공부하면서 나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나 대학에 들어와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탐구한 공학계열의 탐구한 활동을 보면 이렇죠.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과 거리척도 학습, 다항식 회귀에 의한 데이터의 비선형 관계 분석 및 데이터의 이진 분류, 고체 결정 조절을 통한 전자 소재의 물성, 설계 탐구, 무선 통신 신호의 전송과 복원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 텍스트의 변환과 분류에 대한 관심으로 TF, IDF를 이해하여 어떤 단어의 특정 문서 내에서 중요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발표, 라이프니츠의 무한급수로 슈퍼컴퓨터의 원주율 계산 방법과 연계의 탐구, 파동의 물리량을 이용한 통신 변조 방식 탐구, 외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업별 경우 분석 탐구, 진자 모델링에 기반한 우주 발사체 추진체의 슬로링 현상 해석. 어떻죠? 이런 탐구 내용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주제가 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되게 깊이 있는 주제들을 갖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합격생의 지도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AP 미시경제, 그 다음에 국제정치, 창의수학, 그죠? 네, 국제경제과제연구, 수학과제 탐구.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뭐랬죠? 기업과 경영, 지식재산 일반,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마케팅과 광고. 강의에서는 뭐죠? 수리통계학,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경영학, 경제학, 언론, 거시경제학, 소비자와 시장, 인문고전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다, 재무회계, 조직행동론. 이런 이제 강의들을 들었죠. 논문을 보면은 읽었던 논문은 2020년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검토,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도서는 뭐였죠? 미시경제학, 소비자 행동론, 경제학 언론, 마켓 네트포겟, 자본시장법 강의, IFRS 중급 회계, 쉽게 배우는 경영경제 수학, 그 다음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친절한 회계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목들을 갖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이런 도서나 논문들을 보면은 공동교육 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깊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대응한 것이 되게 깊지 않나 보여집니다. 탐구도 보면 어디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자이언트 스텝 분류의 거시경제학을 수강하며 정부 주도의 안정화 정책 성공 전략을 분석함. 합리적 투자 의사 결정을 학습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확률과 통계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함. 다중대표 소송과 소수 주주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을 했고요.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을 학습한 후 기업의 조세 책정 시 주안점을 고찰한 후 기업 규모별 법인세 부담치의 수평적 평등 검토 주제로 발언했고요. 소비자 효용을 접근하는 콥더글라스, 레온 DF, 완전 대체 선형 효용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학습한 후 예산 제약선 내 다른 효용 극대화 점을 탐구했고요. 도안수를 학습한 후 종합소득세의 최적세율을 검토했고 이후 사회후생 분석을 위해 경제적 순손실의 면적을 산출했고요. 버블 트라이앵글 이론을 적용하여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 생성과 붕괴를 주제로 발표했고요.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걸 했죠. 어떻죠? 되게 탐구한 내용들이 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랑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의 공부했던 과목,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한 또 과목들, 강의 내용들, 그 다음에 도서들, 그리고 탐구한 내용들을 갖다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인기학과나 그 다음에 인기학과라든지 내신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이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뭐 대부분 어떠죠? 다 깊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 등급은 대학들이 바라보는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죠. 그 내신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비교과가 좋으면 된 사례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대학들이 바라보는 내신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이익이 적겠죠. 그래서 대학들이 바라보는 내신을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다음에 네가 무슨 과목을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심화 과목을 공부했니?
이런 심화 과목이 없으면 네가 스스로 찾아서 이런 도서나 강의를 통해서 심화 과목, 스스로 공부할 심화 과정을 갖다 공부하려고 노력했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한 이제 창체와 세특의 어떤 이제 비교과, 이 부분들은 내신보다 더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강의 내용과 스스로 학습한 과정이나 도서나 탐구 내용을 보면 주제가 어떠죠? 다 깊죠. 깊어야지만이 그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깊지 않냐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나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에 보면 전문서적을 읽으라고 돼 있고요. 그죠? 읽을 수도 있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뭐 읽지 않아도 되지만 읽을 수 있으면 읽으라는 표현 아닐까요? 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이런 표현이 있고 교과학습의 내용은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 그럼 교과학습의 내용은 심화 발전시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심화 도서나 일부 읽을 수 있으면 전문서적 읽으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학들의 평가 요소인 평가 관점에 맞춰서 심화된 학습한 과정을 갖다 학교의 교육 과정과 또는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통해서 탐구 역량 나타나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신은 대학들이 바라보는 내신 레인지에 꼭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학생부를 정리할 때 이런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이렇게 심화 학습한 과정을 학생부에 나타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